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요, 훅과 API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아이덴티티 관리 자동화 방안입니다. 아이덴티티, 계정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옥타 아이덴티티 코리아의 기술 총괄을 맡고 계신 장희재 상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상무님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처음이 아니세요. 그죠? 예. 세 번째 나오시는 건데요. 지난달에 그 옥타 버추얼 컨퍼런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그 바이라인 플러스에서 주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과 세시 그 웨비나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발표 주제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훅과 API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그런 계정 관리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스튜디오도 좀 이제 익숙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네. 저희가 이제 지사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옥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하고 저희 네. 솔루션이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옥타를 활용할 때 있어서 좀 더 고급진 네.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네. 실제 옥타를 활용하시면서 기본 기능 말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옥타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옥타 코리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옥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7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본사죠. 네, 맞습니다. 사스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 회사 치고는 네. 좀 오래된 회사고요. 한 10년 넘은 회사고. 네. 그리고 전 세계 한 1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 1만 1,000 고객사 정도 됩니다. 기업을 말씀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기업 고객. 네, 기업 고객이 한 11,000개 기업들 정도가 있고요. 네. 뭐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에서 SMB, 스타트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가 옥타를 쓰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사에서 그 매일 접속하시는 사용자 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500만 명이나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옥타를 통해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인증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계정 관리나 혹은 SSO 연동을 할 때 네. 이미 7,000개 이상의 뭐 거의 들어보신 웬만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는 이미 연동돼 있는 프리빌트 인테그레이션 템플릿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연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가트너나 포레스터 같은 이런 리서치 기관들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영역이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IAM. 네, 그 분야에서 이제 항상 리더 위치에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선정되어 있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네. 잘 나가는 회사죠. 그러네요. 예. 이 IAM 시장이 사실은 이쪽 솔루션이 굉장히 좀 전통적인 영역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기술 분야인데, 그래도 사실 옥타가 2009년 설립됐으면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조금 탈피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뭐 리더가 벌써 된 지가 7년이 아까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쟁쟁한 보안 회사들이나 IT 회사들을 제치고 빨리 이렇게 리더로 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예. 저희가 저 위에 보시면 IDAS라고 돼 있는데 네,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 그렇죠. 예. 저희가 아이덴티티 쪽을 완전한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한 최초의 회사고요. 최초. 그리고, 예, 그런 컨셉 자체를 저희가 이제 뭐 상용으로는 이제 처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이제 매 주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매주요? 그래서, 예, 뭐 기능 같은 것들을 지금 뭐 한 10년 넘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 자체, 클라우드에서의 아이덴티티 관리 분야 자체를 개척을 했고, 네. 그리고 혁신을 계속 꾸준히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이덴티티 쪽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사는 올해
네.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뭐 작년 말에 이제 멤버들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네.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들하고도 이제 활발하게 그 작업들이 되고 있고 네. 뭐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SMB 같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쪽에서 지사 설립되기만을 기다렸다 네.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지금 뭐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발표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회사 소개 이어가지고 뭐 그 제가 워크플로우 쪽을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희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군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업 내부 고객 사용자들이 기업 내부의 사용자들이 이제 뭐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 사내 어플리케이션들이나 리소스들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B2B나 B2C 웹사이트 혹은 웹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사스 네.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시고 계신데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실 때 저희의 인증과 계정 관리 모듈을 클라우드 API로 쓰시면서 자체적으로 그 계정 뭐 모듈을 만드실 필요가 없이 저희 쪽을 API로 사용하시는 커스터머 아이덴티티 제품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네, 네. 그래서 그 요 두 가지는 사실 기능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유즈 케이스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위에 워크포스 아이덴티티와 커스텀 아이덴티티의 쭉 기능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 저 기능들이 이제 저희 라이센스들이랑 매핑이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네. 필요한 그 어떤 계정 관리나 SSO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싱글 사인온부터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옥타에서 제공하는 네. 그런 기능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옥타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안에서 네, 저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저걸 다 쓰시면 좋지만 필요한 것만 또 필요한 쓸 수 것만 있고. 네, 선별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세 가지 테마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다양한 직원들, 다양한 형태의 직원들 지금 뭐 회사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뭐 그럼요. 재택도 어디서나. 많이 하고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든 다양한 장소에서 네. 이제 회사의 다양한 리소스를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 싱글 사인온입니다. 그렇죠. 네, 저기 싱글 사인온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편리하게 그런 네. 접속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00개 이상의 커넥터들 그거를 저희는 옥타 인테그레이션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웹 어플리케이션들 그 이제 주로 저희가 SSO를 지원하는 표준이 사물이나 오픈 아이디 커넥트가 됩니다. 네. 뭐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뭐 싱글 사인온 자체로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거 외에도 회사 내에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뭐 이런 인증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뭐 억세스 게이트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아, 클라우드만 지원하는 게 아니군요. 예, 클라우드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 네.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도 지원을 한다. 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사실은 사물 방식이나 오픈 아이디 커넥트 방식을 쓰신다라고 하면 저희랑 바로 연동시키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네, 근데 이제 뭐 예전 방식, 뭐 헤더 방식이나 케베러스 방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쓰시게 되면은 네. 억세스 게이트웨이가 뭐 일종의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해가지고 얘네를 이제 옥타랑 연동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회사긴 한데 네. 뭐 당연히 어떤 기업이든 레거시들도 이제 옥타에다가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API 서버들이 있습니다. 네. API 서버들에 대해서 인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API 게이트웨이를 많이 쓰시는데 API 게이트웨이들이 이제 뭐 숫자가 많아지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벤더사들 거를 쓰시게 되면은 인증 관리를 각각 가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를 API 액세스 매니지먼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가 있는데요. 뭐 이제 그 주로 데브옵스 팀이 많이 쓰게 되는데 뭐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 리눅스 서버나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에 네. SSH나 RDP 접속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는 뭐 키를 이제 뭐 스태틱 키를 볼트에다 넣고 체크인, 체크아웃하고 뭐 좀 복잡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개발자들끼리 메모장에다가 키 돌려놓고 정말요? 네,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키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 키 분실되면 또 새로 만들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제로 트러스트 방식으로 뭐 토큰을 임시 발행해서 그 토큰 가지고 들어가서 그 토큰은 바로 이제 익스파이어 되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어드밴스드 서버 액세스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테마 중에서 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접근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어떤 앱은 이제 뭐 보안이 이거는 좀 열려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보안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앱들이 있고 기본적인 앱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보안 수준이 정책이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중요한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은 더 강하게.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패스워드리스 얘기도 요새 많이 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보안 강화를 할 때 MFA라고 이제 팩터를 더 추가로 사용을 하잖아요. 네, 멀티팩터. 네, 맞습니다. 인증 멀티팩터를 말씀인 거죠? 쓰게 되는데 네. 저희는 이 멀티팩터를 굉장히 다양한 팩터들을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 자체 팩터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의 테마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저희가 이런 팩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서 뭐 네트워크 아니든 바뀌든 어떤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느냐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옥타에서 받을 수 있는 컨텍스트와 그리고 고객사가 갖고 계신 서드파티 컨텍스트를 다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네. 이런 어떤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뭐 패스워드만 물어봐라 혹은 패스워드 플러스 팩터를 물어봐라 네. 아니면 그냥 팩터만 가지고 패스워드 리스트로 인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어댑티브라는 이름을 이제 그렇군요. 적응형이라고 얘기를 적응형,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다. 옥타에서 유연하게 조합을 할 수 있다. 그 기반이 뭡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할 때 네. 이 사용자가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이제 정책들을 별도로 내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정책을 내리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정책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사용자 권한이나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나 이런 거에 네네. 따라서 그런 게 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테마인데요. 사실은 네. 오늘 이제 발표의 이게- 주안점이 이 부분입니다. 유저 관리 그렇군요. 자동화 부분.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유니버설 디렉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거는 유저의 그 사용자 정보 레포지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서 AD가 했던 역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네, 네. 뭐 저희가 온프레미스의 AD를 완전히 교체하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 아니고요. 네. 네, 클라우드 상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룹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룹의 룰에 대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유니버설 디렉토리고요. 네. 그리고 옥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네. 사실은 옥타에서 SSO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옥타에서 사용자를 만들어주고 옥타에서 앱을 연동을 시켜주고 그 앱에 이제 사용자를 어사인하는 걸 옥타에서 다 작업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실제 SSO가 돌아가려면 네. 그 연동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사용자 정보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네. 일반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다 가가지고 IT 어드민이 그런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네. 그 스킴이라고 부르는 표준화된 API를 이용을 해서 네. 옥타에서 그 관리자가 어떤 사용자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사인을 해주면 네. 그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옥타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API를 통신을 해가지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옥타에서 정보가 변경이 되면 그걸 또 옥타에서 감지를 해서 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퇴사가 일어난다 해서 옥타에서 계정이 빠지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계정이 이제 디프로비저닝 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입사를 해서 계정을 만들 때부터 네. 퇴사해서 뭐 폐기할 때까지 그 네.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네.
예, 뭐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조이너 무버 리버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입사하고 뭐 입사 그다음에 부서 변경, 그다음에 그다음에 퇴사 뭐 이렇게 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뭐 회사에서 직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신규자가 오면은 이런 뭐 그 정보들을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예시로 박스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는데 네. 박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해당되는 정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계정을 생성하고 네. 이제 관리하고 권한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옥타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굳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그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네. 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제 데모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저기 조이너 무버 리버 시나리오 중에서 조이너 쪽을 네. 입사가 이루어지면 보통 이제 이렇잖아요. 그 인사팀에서 이 정보를 그 뭐 입사하시는 분의 정보를 IT 팀에 전달을 하면 네. IT 팀에서 그 정보를 뭐 AD에 집어넣든 뭐 이제 연결돼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이제 계속 넣어주고 네. 뭐 이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게 보통 이게 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해요. 막 좀 복잡한 경우에는 뭐 이 부서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써야 되니까 네. 여기 가서 이 설정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IT 담당자가 할 때도 있고 부서 담당자가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화 방안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사팀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IT 담당자가 옥타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를 등록하면서 그 사용자의 이 사람이 뭐 마케팅 부서다, 세일즈 부서다라는 것들을 네. 이제 그 UD에다가 써주는 유니버설 디렉토리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유니버설 디렉토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옥타에서는 그룹 룰을 통해서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에 할당되어 있는 그룹에 이제 사용자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어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생성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옥타에서 어트리뷰트의 정보를 넣는 걸로 다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즉시 예, 등록하는 즉시 일주일이나 시간 걸릴 필요 네, 없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옥타를 활용한 자동화 영역이 저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면 네. IT 팀에서 엄청 그렇죠. 업무가 네. 효율화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옥타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녹색기후기금이라는 곳에서 한 맞아. 3년 동안 맞아. 옥타를 이제 실제 도입을 유저셨죠? 해가지고, 네, 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직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명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퇴사하기 전에 한 6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엄청 많이 빠르게 늘어났네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앱을 한 30개 정도 쓰는데 네.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하고 있었으면 정말 힘든 삶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옥타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쉽게 했었고요. 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네, 뭐, 네. 네, 그리고 뭐 기업 자체가 또 크면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직원 수도 많으면 더 관리하는 영역이 더 그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앱 2-3개, 네. 직원 한 2-30명 이 정도면은 그냥 하지 뭐 이러다가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 IT 담당자는 정말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뭐 애플리케이션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예. 50개, 뭐 80개, 뭐 100개 네. 넘게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한번 네. 데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데모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신규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옥타에서 어떻게 신규 직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런 자동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옥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구성이 되는지 그런 네.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이 옥타의 어드민 페이지에서 제가 직원을 지금 박경력이라는 분, 경력직이신 분이 이제 마케팅 팀에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등록 과정을 하겠네요. 사실 이거는 저번 웨비나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용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디렉토리에서 네. 그 이분의 이제 어트리뷰트를 수정을 하게 되는데 입력을 하게 되는데 네. 인플로이 넘버라고 해서 4번을 이제 입력을 하게 돼요. 네. 4번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부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디파트먼트 쪽에 가서 이제 이분이 마케팅이니까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네. 옥타에서는 그룹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이제 그룹 쪽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룹 쪽에 가셔가지고 예, 그룹 룰을 확인하게 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 인플로이스라는 그룹은 그룹 룰은 이제 IAM이라고 들어가 있는 인플로이 넘버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사람을 요 올 인플로이스라는 그룹에다 넣어라.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그룹에는 4개의 그 회사 공통 어플리케이션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라면 누구나 네네, 사용하는. 직원이면 누구나 쓰게 되는. 그래서 4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이 룰에 의해서 그룹 정책을 타고 이제 할당이 된 거죠. 네. 옥타에서. 그리고 마케팅 팀에서는 또 마케팅 팀에서 쓰고 있는 이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네. 예, 이제 동일한 방식의 그룹 룰로 인해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또 할당이 되는 형태예요. 네. 예, 그래서 또 4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할당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에게는 총 8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지금 할당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등록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IT 어드민은 이 사람의 그 아까 보셨던 개인 이메일도 이제 등록이 됐거든요. 네. 그 이제 액티베이트를 하게 되면 보통 SaaS 어플리케이션 이제 가입하는 것처럼 이메일이 네. 개인 메일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 박경력 씨인 거예요. 지금 이제 등록을 해갖고 네. 들어오게 되면 뭐 등록 절차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등록이 다 끝났다. 그러면 네. 이제 8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할당이 돼 있는 생성됐고.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지금 IT 어드민이 굳이 그 어플리케이션의 어드민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뭐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이 네. 이분은 바로 그냥 예, 가입 메일 받고 들어가서 네.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바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쉐어포인트의 마케팅 팀 쉐어포인트 가서 이제 뭐 일을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고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MFA 기능들 네. 이제 여기 요 세일즈포스는 이제 영업 정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팩터를 이용해서 추가로 이제 인증을 받고 들어가는 좀 전에 얼굴 인식이 됐네요. 네네.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제 푸시 페이스 아이디? 노티피케이션하고 페이스 아이디를 조합을 하는 MFA예요. 이게 뭐 구글 어텐티케이터에 숫자 6개 쓰는 것보다 네. 좀 더 편하게 좀 쓰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보시면 그렇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예, 표준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앱 할당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한테 뭐 이제 옥타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만들어 주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를 생성을 하는 건 옥타가 해주는데 사실 박스 같은 경우에도 가서 뭐 인타이틀먼트라든지 폴더 쉐어 권한이라든지 앱에 가갖고 해야 되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고객사마다 다르고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고 그래서 표준화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앱의 추가 권한 부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정이 생성이 되면 IT 관리자한테 슬랙 메시지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뭐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뭐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이거는 권한을 그냥 쭉 주는 게 아니라 한 30일 정도만 주고 다시 빼야 되고 뭐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 그 고객사 단의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에 더해서 이러한 이제 뭐 맞춤형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개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온프레미스 솔루션 같은 경우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네. 모듈을 새로 만들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사에 맞게 또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그 이제 그런 거를 쉽게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옥타의 이벤트 훅이라는 게 이벤트 있고요. 훅. 그리고 옥타의 이제 API. API가 있습니다. 이 옥타 API는 어드민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희 개발자 포털 가보시면은 API 레퍼런스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도큐멘테이션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러면 이런 커스텀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이벤트 훅이 뭔가요? 이벤트 훅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네.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옥타에서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할당이 됐다. 예를 들어서 네. 훅이라는 게 이렇게 갈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거에 이렇게 훅을 이렇게 딱 거는 거죠. 네.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웹 서비스에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예시는 이런 겁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감사를 하는 30일 동안 그쵸.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을 갖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제가 IT 하는 뭐 서포트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티켓을 처리하기 위해서 AWS의 콘솔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티켓 처리가 끝나면 이제 뭐 한 5일 정도 내에 티켓 처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한정된 그룹 멤버십, 그러니까 그룹 멤버십 안에 앱이 어사인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룹 멤버십을 기간 한정으로 관리를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이런 코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엑셀 같은 데다가 나 이날 계정 그쵸. 줬으니까 뭐 30일 계산해가지고 이날 빼야 돼 그러고 갖고 있다가 뭐 네. 매일 아침에 본다든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빼고 뭐 이런 수동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담당자가 잊어버리면 못하고. 그쵸. 예. 뭐 담당자가 바뀌면 또 엑셀 어디 갔는지 또 찾아야 되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자동화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옥타 이벤트 훅과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거를 쉽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객사 쪽에서의 코드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직을 처리하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옥타 이벤트 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자동화 툴에 알려줄 수가 있어요. 네, 그룹이 넣었다. 그러면은 어떤 그룹에 어떤 사용자가 들어갔다라는 정보를 고객사의 웹 서비스에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예시에서는 제가 구현한 코드는 이 서비스에서 CSV 파일에다가 사용자와 그룹 정보를 넣고 만료일을 계산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엑셀을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써주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자료는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뭐 옥타에 가가지고 뭐 어드민 가가지고 빼야 돼? 그게 아니라 옥타 API에 이제 그룹 membership 삭제하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서비스에서 호출을 해갖고 네. 사용자를 이제 그룹에서 빼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요 예시로 든 거는 이제 그룹 멤버십 삭제 API 엔드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앱을 뭐 간단한 앱이긴 하지만 네. 비즈니스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타 이벤트 훅을 네. 이제 이 서비스에서 받게 되면 그 이제 특정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 서비스에서 고객사 환경에서 옥타 이벤트라는 엔드포인트에 옥타가 신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제 그 리퀘스트 바디에서 유저 정보와 그룹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저기 그룹 with duration CSV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네. 파일에다가 이제 정보를 미리 놔두는 거죠. 이런 그룹은 듀레이션이 뭐 그러니까 한 30일 이후에 빼야 된다, 네. 10일 이후에 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넣어주면 그 정보를 불러들여서 이 사용자가 그러면 오늘부터 30일이 만료일이 언제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member expire on이라는 CSV 파일에다 써주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로직이고요.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런 이제 파일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크론잡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케줄 해가지고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또 이제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일 아침 1시에 자동으로 이 코드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설정을 해주냐? 그러면 매일 새벽 1시에 이 코드가 돌아가지고 멤버스 익스파이어 온 CSV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오늘 멤버십이 만료된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옥타 API를 호출을 해서 그룹 멤버십을 삭제를 해주는 그런 코드를 써가지고 이제 API 쪽에다가 보내는 거죠. 네. 옥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그룹에 이 사람 빼줘 하고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옥타 API가 그 작업은 수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작업에 된 내용은 멤버십 리무브드라는 로그 파일에다가 남게 되고 네. 뭐 이런 식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옥타가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옥타가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API를 제공을 하고 네. 그래서 고객사 환경에서 개발자 코드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니즈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로직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말만 하는 것보다는 네, 실제 보여주시는 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 옥타에서 실제 저 세 가지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타임드, 테스트 1, 10days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룹명은 이제 임의로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래서 요 그룹들이 이제 열흘 있다 빼든지 이틀, 하루 있다 빼든지 30일 있다 빼든지 그런 그룹들이라고 저희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을 옥타에서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뒤에 보시면 VS 코드에서 이제 제가 구현한 코드 쪽에 이제 그룹 위드 듀레이션이라는 파일에 네. 그 그룹 네임하고 그룹 이름하고 실제 열흘, 네. 하루, 뭐 30일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오토메이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겠죠.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메인 코드에서 보시면 이제 그 새벽 1시에 돌아가는 코드는 저기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옥타 이벤트라는 엔드 포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옥타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저기 지금 보시는 저 펑션을 실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뭐 이제 뭐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네. 옥타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시려면은 이제 이런 터널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인터넷에 이제 로컬 서버를 노출해야 되는데 네. 앵그록이라는 툴을 썼어요. 그래서 앵그록이라는 거는 이 로컬 서버를 저 주소로 이제 터널링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용도로는 뭐 저거를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훅은 옥타에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저기 로드 이벤트 리시버라는 걸 제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네. 이름을 설정하고 저기 보시면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주소를 넣어주고 이제 엔드포인트 옥타 이벤트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볼 것이냐 유저가 그룹에 애드되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버리파이를 해주면 저 왼쪽에 보시면 205K가 떴습니다. 옥타가 이게 제대로 동작이 됐는지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보시게 되면 네. 자 옥타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예시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걸 보여줘요. 네, 예. 저에게는 외계어긴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중요한 건 이 이벤트 타입이 어떤 이벤트 타입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겟이 어떤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어사인이 되었다라는 정보가 저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이벤트 훅이 던지는 저 데이터를 받아서 네. 이 코드에서 할 일은 저 내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할당이 돼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트리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특정 그룹에다가 이제 프랭크라는 분을 어사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어사인이 됐다라고 하시면 저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로그가 왼쪽 아래에 로그가 쭉 나오는데 네. 지금 저렇게 로그가 떴죠. 네. 저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인지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데일리 크론 잡이 계속 뜨는데 이거는 네.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30초마다 자동화로 이제 그 빼는 로직을 돌려놨거든요. 빨리 네. 보여드리려고. 네. 보시면은 9월 2일에 빠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날짜 23일, 네. 23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저 왼쪽에 보시면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사용자를 뭔가 바뀌었네요. 예. 사용자를 뺐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파일에서 사용자가 빠졌죠. 그리고 로그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23일에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 사용자가 빠졌다. 네. 그리고 옥타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네, 사용자가 빠진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코드를 좀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커스텀 로직을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 옥타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 그걸 조합하셔가지고 이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네. 수행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이거 코드 굉장히 간단한 코드거든요. 네.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그리고 막 테스트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코드 없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동화 코드 만드는 거 물론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회사에서 가장 이제 희소 가치가 높은 네. 리소스가 이제 개발자들이 아닙니까? 네. 이제
개발자들은 자기 코어 비즈니스를 위한 그럼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네. 관리를 위한 코드를 짜고 있다라는 거는 좀 생산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IT 있거든요. 팀에서 요청을 해도 제일 후순위를 밀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코드 없이 옥타 환경에서 커스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다라는 것이 네. 옥타의 워크플로우스 여기서 기능이고요. 워크플로우가 나오네요. 네네. 이 옥타 워크플로우스 기능은 어드밴스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새 뭐 많은 곳에서 뭐 서비스나우도 얘기를 하고 뭐 세일즈포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한 노코드, 로우코드 이런 컨셉들이 많은데 저희도 네. 그런 컨셉하고 되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노코드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아이덴티티와 연계된 업무 자동화를 해주기 위한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뭐 다른 거를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네. 뭐 옥타에서 사용자가 세일즈포스 앱에 할당이 됐다. 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로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 세일즈 사용자가 코리아 세일즈 팀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코리아 세일즈 팀이 맞다라고 하면은 세일즈포스에 가서 어트리뷰트를 업데이트하는 건 옥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지만 네. 그거 외에 추가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에서 해당 사용자를 한국의 테리토리에 할당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랙에 가서 코리아 세일즈 채널에 이 사람을 추가하고 이 사람한테 환영 메시지를 하는 거죠. 뭐 코리아 세일즈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들이 원하는 대로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코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코드는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비주얼라이즈 돼 있는 그 시각화돼 있는 U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네. 강력하면서도 쉬운 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전 정의된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처음부터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담당자들이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뭐 템플릿 가져와서 정보만 수정해주고 쓰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슬랙이나 세일즈포스 보셨던 것처럼 네. 다양한 SaaS API와 이미 연동 커넥터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로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나는 이 기능을 하고 싶어라고 이제 선택하는 걸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이따 예시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런 식의 이제 시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보고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내용들이 시각화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쉬워요. 관리 요소가 네. 최소화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똑같은 작업을 네. 워크플로우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기 보시면 이제 워크플로우 콘솔이라는 곳에 다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네.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들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메일을 보내라,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그 박스에다가 뭐 파일을 생성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기 중에 우연치 않게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임 베이스드 그룹을 설정을 하고 네. 그 그룹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빼주는 그런 거가 있고요. 네. 그 템플릿으로 제가 생성한 지금 워크플로우고요. 이 플로우에는 이 밑에 보시는 플로우라고 이제 로직을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를 담당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CSV 같은 기능을 하는 애가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플로우하고 관계없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으실 때 이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들이 노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DB 역할, 일종의 DB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기에 아까 보셨던 뭐 그 그룹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빠져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플로우를 보시면 저 앞에 있는 게 옥타 훅이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저 카드에서 유저 에디드 투 그룹이라는 그런 카드인데요. 네. 그 카드에서 저 아까 보셨던 그룹 정보와 사용자 정보들이 저기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그냥 쓰시면 돼요. 아까 외계어라고 하셨던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렇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네. 뭐 해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걸 막 보실 필요가 없이 저렇게 인터페이스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의 작업들을 쭉쭉쭉 해나갈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저 서치로우는
아까 그룹 정보에서 네. 이 그룹에 애드 됐는데 이 그룹이 타임 베이스드 그룹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맞다라고 하면 현재 시각을 계산을 하고 네. 그리고 현재 시간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듀레이션을 더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 멤버십 빼야 되는 시간이 나오겠죠. 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테이블에다가 정보를 써줘라 라는 식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로직만 알고 계시면 네.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플로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작업들 이런 것도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일 뭐 돌아가라, 30초마다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돌아갔을 때 현재 시간을 감지를 해서 그리고 그 아까 테이블들을 쭉 보고 익스파이어 데이시 현재 시간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예전이면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차일드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플로우입니다. 네.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옥타에 가서 이제 그룹에서 빼라 라는 네. 것도 아까 옥타 API였잖아요. 네. 옥타 API에 대한 기능들이 저렇게 카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그룹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만 넣어주면 사용자를 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 테이블에서 그 기록은 이제 삭제를 하고 네, 그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에 더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그 코드를 그대로 구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스 앱 API를 이용을 해서 뭐 네.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슬랙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랙을 이제 추가를 하신다. 슬랙 기능을 추가를 하신다. 그래서 어떤 특정 채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설정을 지금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특정 채널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스로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냥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컴포즈 기능을 써가지고 그 텍스트를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런 사용자고 그래서 정보를 저기다가 드래그하면 그냥 들어가는 형태예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룹에 어떤 그룹에서 리무브가 됐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컴포즈 하셔가지고 저 슬랙 메시지에 이제 메시지 텍스트 부분에다가 던져주시면 저 밑에 보시는 아웃풋 부분을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이제 텍스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본 네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옥타브 워크플로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해놓고 아까 보셨던 테스트를 지금 저희가 다 했다라는 상황에서 네. 네, 이 테스트 플로우를 돌리게 되면 프로세스가 돌고 저기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슬랙에 메시지가 네. 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추가적인 기능들도 구현하실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쭉 드렸지만 커스텀 코드나 스크립트 이런 거하고 워크플로우를 비교를 하면 네. 이제 뭐 로직을 코드로 구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관리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부 API 연동을 하려면 그 API를 또 이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비슷한 로직을 또 다른 데다가 쓰려면 또 반복해서 구현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부채로 늘어나게 되고 인력 교체 시에 노하우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옥타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뭐 보셨다시피 그 비주얼 그 이제 시각화된 구성으로 다 UI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필요한 커넥터에서 뭐 필요하다면 API 콜만 수정하시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과 플로우를 계속 재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네. 기술 부채가 상당히 줄어든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네. 뭐 다양한 이제 사스 앱 연동들이 준비되어 있고 뭐 커넥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벤트 발생할 때 아까 보셨던 뭐 옥타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스케줄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IT 담당하시는 어드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업무가 네. 좀 편안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네. 오늘 보여드린 샘플 코드는 깃허브에서 이제 밑에 저기 보시는 주소를 가시면은 실제로 뭐 아, 다운로드 올라와 받아서 있나요? 예, 실제로 작업을 해보실 수 있고 거기 네. 리드미에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 워크플로우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네. 홈페이지에 그 워크플로우스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제 사용하시다가 저희 뭐 30일짜리 프리 트라이얼을 꼭 써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 거기서 워크플로우를 지금 쓰실 수는 없어요. 그 프리 트라이얼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영업 담당자나 뭐 한국지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이런 네.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시간 가까이 달려왔는데요.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오늘 웨비나에서 저 옥타가 제시한 계정 관리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옥타 코리아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